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단둘이서 살았는데 저희 엄마의 직업은 무당이십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내림을 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되신 거죠. 저희 아빠는 엄마가 괴물이라며 도망쳤고 엄마 혼자서 저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지금은 아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연락도 하지 않고요. 무당이라는 직업이 옛날에는 귀신을 본다며 괴물 취급을 받다 보니 어렸을 적에는 저희 엄마의 직업을 숨기고 다녔어요. 다들 저희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면 저까지 괴물로 볼 것 같았거든요. 엄마도 그런 제 행동을 이해했는지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면 전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니까 조금은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은 없어졌고 누군가 물어보면 선뜻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사람들의 점을 봐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은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았고 저와 엄마가 살아갈 만큼의 적당한 월급이라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한 남자를 소개받을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버는 거에 급했고 얼른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친구는 너 이 남자 잡으면 인생 한 번에 피는 거라니까? 완전 부자야 부자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부자라는 단어에 혹해서 그 남자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남자는 생각외로 저와 가치관도 비슷했고 부자라고 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고 옷도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서 첫날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일부러 거짓말한 줄 알았죠.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가 알게 된 사실이 우선 그 남자는 아파트가 4채가 있었고 건물도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미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전국적으로 5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오는 차들이 매일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재력에 너무 놀랐고 매번 바뀌는 명품차에 도대체 차가 몇 대인지 궁금했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사람과 저는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났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저는 37살인 그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가볍게 만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닐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걱정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선 그 사람과 연애는 시작했고 대화도 잘 통하고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어서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는데 드레스룸에는 명품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명품을 사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보고 구두, 액세서리 등등 정말 많은 명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창회도 나갔더니 친구들이 다들 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부러워하더라고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외제차를 끌고 멋진 슈트를 빼입고 왔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여자다 보니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니까 기분은 좋더군요. 저는 그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고 엄마도 호강시켜주겠다는 제 목표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오빠에게 결혼해달라고 매달렸고 그도 찬성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가 저희 집에 발을 딛자마자 물러서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는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너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다 말아먹는다. 우리 집안에 폐만 끼칠 사람이야. 연애까진 봐주겠지만 결혼하면 엄마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오빠의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니까
제가 못 믿어서 그런 무서운 핑계까지 대며 제 결혼을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막말로 무당인 엄마를 가지고 있는 딸을 누가 만나주겠어. 오빠 같은 사람이 사위로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집안에 폐를 끼쳐? 당장 오빠한테 사과해. 뭐? 결혼은 절대 안 돼. 자네는 기가 안 좋아서 우리 딸 옆에서 물러섰거라 라고 하면서 오빠를 쫓아냈어요. 저는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고 그때 오빠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오빠에게 소금까지 뿌려대면서 나가라고, 다시는 우리 딸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미웠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피해만 끼치는 엄마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죠. 그래도 오빠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난 괜찮아. 어머니가 저렇게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보니까 더 결혼에 대한 오기가 생겼고 저는 그냥 오빠에게 엄마 의견은 필요 없어. 결혼은 우리가 하지 엄마가 해? 결혼식장에는 엄마 대행 쓰면 돼. 요즘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엄마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빠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딸같이 대우해주니 차라리 이런 평범한 엄마 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오빠의 아버지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해외에서 오빠와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당연히 엄마는 오시지 않았죠. 청첩장을 주려고 찾아갔지만 엄마는 너 작정했구나? 너 내 딸 맞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며 저를 쫓아내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엄마의 극단적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결혼을 하고 한동안은 정말 부잣집 사모님처럼 명품 백에 명품 신발을 신고 매일같이 백화점에 갔어요. 당연히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었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뒤부터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싶었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어디서 뭐 하는지 전혀 몰랐죠. 처음에는 많이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도 저를 찾지 않는 남편을 보니까 결혼한 사이는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자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면서 여자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다 훑어보았지만 전혀 연인 관계의 대화를 나눈 사람은 없더라고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보아도 평범하게 카페 갔다가 골프 치러 갔다가 하는 그런 장면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다른 집에 분명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남은 집을 다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거기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온 집안에 빨간 딱지로 가득한 겁니다. TV에서만 보던 채무자에게 붙여지는 빨간 딱지였어요. 냉장고나 TV뿐만 아니라 온 가구에 다 붙어 있어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라니 미안하다 라는 말뿐이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재력가가 아니라 채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둘러댔고 그때 저는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다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다독였고 당분간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2억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지금 당장 2억이 어딨어. 결혼하고 직장도 다 그만뒀는데. 제발, 2억만 있으면 이 상황 다 끝낼 수 있어. 제발. 오빠는 가지고 있던 카페랑 건물 아파트를 다 팔아도 2억이나 부족하다면서 제발 부탁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간절함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인들한테 사정사정해서 2억을 빌렸고 남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고맙다고 했고 금방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집에 붙여져 있는 빨간 딱지는 떼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감했죠. 남편에게 제대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고,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술을 먹으니까 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한 건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온 전화인 줄 알고 급히 받았더니 전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김정숙 씨 따님분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 어머니가 많이 위급하셔서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엄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은 가죽만 있을 정도로 야위었고 온몸이 뼈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녀린 엄마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몸이 이렇게 야위신 거예요.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어머니가 얼른 쾌차하시길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이제서야 엄마를 본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고 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빠, 우리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무 야위었어. 제발 병원 와서 나랑 같이 있어줘. 어? 라고 하니 남편은 장모님이 날 안 좋아하시니까 병원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위라는 사람이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병원 한 번으로 오지 않나요? 저는 그 남자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고 정말로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사위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얼마 뒤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에는 그래도 남편이 와서 제 옆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았죠.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실망을 많이 했고 이혼을 하고 싶었더군요.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전에 살던 집으로 가서 엄마의 물건을 하나씩 만졌는데 제 방은 제가 집을 나갈 때와 똑같이 정리되어 있더군요. 엄마는 늘 제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엄마 생각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는 곳은 자주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엄마가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있을 때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봉투에 내 딸 서진이에게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체였고 저는 그 봉투를 열어서 안에 담긴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진아, 엄마야. 지금 이 편지 읽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가 많이 야위어서 세상을 떠나고 우리 딸이 엄마 일했던 곳을 보러 방에 들어왔던 거겠지? 서진아, 엄마가 열심히 네 남편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내 기만 잔뜩 빼앗겼어. 그 사람은 도저히 막을 수 없겠더라. 엄마가 많이 여의었었지? 그것도 다 네 남편과 너를 위한 행동들이었어. 서진아, 네 탓은 절대 아니란 걸 명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 엄마 하나로도 족하니까 제발 그 사람과 관계를 끝내렴.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아무 피해도 가지 않게 해놨긴 했지만 그 사람의 기가 워낙 세서 혹시 몰라. 그러니까 도망쳐라 서진아. 라고 하면서 편지는 끝이 났어요. 몇 달 만에 본 엄마가 야위였던 이유가 바로 저를 위해서 구슬하고 저를 지켜주는 대신에 하늘에 있는 신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 삼았다고 편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났어요. 엄마가 결혼 전 오빠와 결혼을 하면 엄마가 죽는다고 했던 말이요. 엄마는 그때 오빠와 결혼하면 자신이 죽게 되는 미래를 본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엄마를 죽인 사람이 저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편지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사죄했어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저를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저를 구하신 거였죠. 저는 엄마가 편지에 남긴 도망치라는 말을 실행하기 위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 웬일로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손에는 엄마의 조의금이 들어있는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빠, 그거 들고 어디 가려고? 아니, 나는 너 힘들까봐 이거 내가 관리하려고 했지. 뭐?
당장 일이네. 내가 오빠 뭘 믿고 이 돈을 맡겨? 진짜 나 딱 한 번만 믿어줘. 내가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꼭 줄게. 어? 라고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뛰어가는 남편을 따라가면서 얼른 내놓으라고 외쳤지만 남편의 뜀박질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도망쳤고 역시나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엄마의 조의금까지 탐냈던 것이었죠.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이때까지의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나고 오빠가 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채무자니까 집안에 폐만 끼친다는 말이 다 맞는 거였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고 표정이 일그러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것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2억과 엄마의 조의금까지 뺏겼잖아요.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어요.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는 제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죠. 남편은 채무자인 사실을 숨기고 재력가인 척 위장하면서 저에게 사기 결혼을 했던 것과 2억과 엄마의 조의금까지 빼앗아간 것까지 아주 많은 죄를 지었더군요. 저는 우선 바로 남편에게 돈을 빼앗겼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이혼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제 연락은 한 번도 받지 않던 남편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바로 제가 남편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할 때 보니 제가 남편의 5번째 와이프였던 거 있죠? 혼인신고를 할 때는 제가 가지 않고 남편 혼자서 갔어서 알 수 없었는데 지금에서야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우리 엄마 죽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만 할 뿐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다행히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네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난 뒤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전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 전 남편은 앞으로 30억의 빚이 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돈만 갚다가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돈이 갚아도 줄어들 생각을 안 하니까 사채까지 쓴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그 사람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혹시 아나요? 남편이 죽고 나면 아이에게 빚이 양도될지 말이죠. 아무튼 제 파란만장한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사람도 알고 보니 채무자였고 저를 속이면서 사기 결혼을 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돈에 속아서 함부로 결혼하지 마세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곧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항상 이맘때쯤이면 엄마가 꿈에 나와서 늘 저에게 딸, 네 탓 아니야. 엄마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십니다. 아직까지도 엄마를 죽게 만든 것이 제 잘못 같아요.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